광주의 새 야구장 이름이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색해서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높은 가운데 광주시가 뒤늦게 여론 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 최대 난공사 구간으로 꼽혀온 노령산맥 터널이 뚫리며 전라남북도의 고속철 구간이 연결됐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차역 논란은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 대한 재판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전라남도 의회 제동으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이 이름이 광주 새 야구장 명칭으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구장에 300억을 투자한 기아차가 명칭 사용권을 갖고 있어 그렇다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을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새 야구장 명칭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라는 이름이 야구장 명칭으로 걸맞지 않다는 반응과 함께 영어로 짝입기 된 표현이 정서상 와닿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챔피언스 필드라는 부분은 좀 상업적인 냄새도 좀 나고 좀 광주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빅골 경기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굳이 기아 쪽으로 몰아가는 건 좀 안 좋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 야구장의 명칭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칭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독자적으로 명칭을 공모한 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결정해서 광주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가 뒤늦게 새 야구장 이름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내년 3기 그 부분 할 때 한 번 해가지고 3번 정도 물었고 지금 또 별도로 시민 여론조사를 한번 하고 있고. 하지만 광주시와 기아차가 맺은 협약에 따라서 야구장 명칭에 광주가 포함되면 문제가 없도록 돼 있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차림없이 그냥 기아에다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고 기아가 주도하는 협약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결국 명칭에서 이런 문제들인데 발생이 됐다라고 저는. 야구장 건설 비용의 3분의 1 정도를 보탠 기아는 명칭 사용 권한을 무기로 야구장 이름을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대로 결론이 날 경우 시민 염원을 담아 건설된 새 야구장이 시민들이 잘 불러주지 않는 이름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걱정하는 나주 남평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나주시가 대형 배수펌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민 일부가 이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석천을 끼고 있는 나주 남평읍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임과 동시에 재위험 지역입니다. 지대가 수위보다 낮은 탓에 주민들은 큰 비가 올 때마다 노심초사합니다. 10년 전 태풍 매기가 강타했을 때 이 일대가 물바다가 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처의 남평면도 침수 때문에 밤을 새기는 마찬가지. 폭우 탓도 있지만 제때 수문을 닫지 못한 탓에 나주시는 주민들 침수 걱정을 덜어준다며 대형 배수펌프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포함해 220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배수펌프 시설 예정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수장이 들어서면 모기와 파리 등이 들끓을 것이고 악취가 날 게 뻔한 혐오 시설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예가상 안 좋잖아요. 또 우리 주민들이 피해도 많고.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침수 피해를 겪어도 어떻게 재해 예방 시설을 반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도 남평 이장단이나 남평 지역 협회장들 다 나서세요. 이것은 꼭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이거 잘못된 것이죠. 반대 측 주민들은 진정서까지 작성해가며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반 논쟁이 가열되자 나주시가 주민공청회를 2번 열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있던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합의점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소수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배수 펌프 시설을 두고 둘로 갈라진 주민들. 올여름 장마와 태풍을 거치면서 더 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후 들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장맛비는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밤 9시 전후 남해안부터 시작해 내일 새벽 광주 전남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남해안은 20에서 60mm입니다. 전남 10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된 가운데 지금까지 강수량은 여수 백야 87mm를 최고로 해남 78, 목포 36, 광주는 22mm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역시 오전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다고 내다보았습니다.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명 전사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들에 대한 재판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건으로 지만원 씨가 최근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터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북한군 소행설을 인터넷에 유포해 80만 원 벌금형에 처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10여 명에 대한 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올해 초 지만원 씨에 대한 무죄 판결 뒤 전사모 측이 벌금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는 북한 노동당의 발간 자료와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5월 단체 회원들은 분노했고 이 때문에 재판이 10여 차례나 중단됐습니다. 물건을 갖고 있지만 이럴수록 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조용히 다 끝나고 쳐다도 안 보고 뒤돌아봐 가는 거. 거기 우리가 이기는 거야. 우리 마음은 정말로 울분이 터지지만 5월 단체들은 대법원의 지만원 씨 무죄 판결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5.18 역사 왜곡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최후 변론을 듣고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만원 씨 무죄 판결이 극우 사이트 일베를 비롯한 최근의 5.18 왜곡 분위기를 부추겼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번 명예훼손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정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댓글을 달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국정원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은 물론 여론조작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최근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으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재판이 시작됐고 여야가 국정조사도 합의했으니 밝혀질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 고속철 공사가 오늘 큰 고비 하나를 넘었습니다. 전남과 전북을 잇는 호남 고속철 최장 터널인 노령 터널이 뚫린 것입니다. 공사는 이처럼 순조롭게 가고 있지만 KTX 정차역 문제는 여전히 꼬여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지나는 4.3km 길이의 노령 산맥터널이 뚫렸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노령터널 완통! 연약 지반이라는 시공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착공 3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이로 인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고속철 구간이 연결됐습니다. 내년 말에 개통되는 고속철의 공정률은 현재 67%입니다. 앞으로 궤도, 전철, 신호통신 등의 후속 작업을 해서 2014년 말까지는 반드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조로운 공사와는 달리 고속철 정차역 논란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TX 정차역을 광주 송정역으로 일원화할지 아니면 광주역까지 포함시킬지 정리되지 않고 있고 호남 고속철이 충북 오송역을 지나는 직선 구간이 아닌 서대전과 계룡시 주민들을 위해 KTX 일부를 우회 운행해달라는 충청권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역마다 셈법이 다른 만큼 철도 민영화 사업이 정리되는 내년 하반기에나 고속철 정차역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고속철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를 현혹시킬 경우 지역 간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문화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광주 지역 문화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민예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문화부에 소속된 정부 조직이 문화전당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문화전당 운영을 정부가 아닌 법인이 맡게 되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고 공공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가장 먼저 이전한 우정사업정보센터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지난 3월 초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열악한 정주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과 일촌 운동 등을 통해 지역과 소통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8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역 IT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전이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수영연맹이 지난 1일까지 유치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등 3개 도시가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당초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던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는 유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세계수영대회 개최지는 수영연맹 집행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오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결정됩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광주은행 출신의 행장 선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은행 노조는 어제 우리금융지주 이순우 회장이 업무상 방문한 광주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호텔 앞에서 면담을 요청하고 광주은행 출신 CEO 선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주은행 노조는 금융당국이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원한다면 광주은행 출신의 CEO를 선임해야 한다며 외부 출신 인사가 선임되면 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